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줄기와 이끌림과 도수분포표를 이용해서 주어진 자료를 이제 정리를 했었죠. 자, 줄기와 이끌림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면 자료가 손상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그 자료를 원 그대로 표현해야 되는 자료를 나타낼 때는 줄기와 이끌림이 유리하고, 도수분포표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손상되더라도 많은 양의 자료 별량을 다룰 때 또는 별량의 값의 범위가 클 때는 도수분포표가 유리하다는 거를 선생님이 지난번에 알려줬죠. 자, 그러면 줄기와 이끌림, 그 다음에 도수분포표 둘 다 자료를 예쁘게 정리하는 건 맞는데, 이제 나는 조금 더 그 자료 별량들을 시각적으로 한눈에 딱 들어오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히스토그램이랑 도수분포 다각형인데, 자료를, 즉 별량을 시각적으로 그 자료의 전체적인 분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내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 그래프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지금 교과서 246쪽을 보면 개념 열기에 도수분포표가 하나 있죠. 도수분포표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낼 거예요. 이 가로축은 계급의 크기가 돼. 얘들아, 계급의 크기는 지금 이게 하나의 계급이잖아, 그지? 계급의 크기는 지금 5잖아, 5. 각각 5지. 계급의 크기는 도수분포표에서 항상 일정해야 되죠. 그래서 계급의 양 끝값을 이렇게 적었어요, 선생님이. 적고 나서 세로축은 도수에 해당돼요, 도수. 얘들아, 도수는 뭐야? 그 계급에 속하는 별량의 개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계급에 속하는 개수가 1개, 45에서 50에는 1개, 그 다음에 50에서 55는 6개, 그 다음에 55에서 60에는 이걸 한번 그려봐봐, 너네가 직접. 9개, 이런 식으로. 그죠? 9개. 60에서 65에는 11개. 그쵸? 11개. 그 다음에 65에서 70에는 3개,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가로축은 계급의 크기, 즉 계급, 그 다음에 세로축은 도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나타냈더니 조금 그 계급에 속한 그 계급별로 자료들이 개수가 한눈에 딱 보이지, 그치? 분포가 한눈에 보이죠? 딱 봐도 60에서 65소음도의 지역의 수가 많다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린 거를, 요 그래프를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데, 자, 246쪽 한번 볼게요. 자, 너네가 초등학교 때 그린 막대 그래프와 히스토그램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자, 막대 그래프는 얘들아, 보면 이렇게 꽉꽉 안 채워져 있어. 너네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렸을 거야, 그치? 맞아? 근데 히스토그램은 가로가,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가로는 계급의 크기, 계급의 양 끝값을 쭉 적어 넣는 거예요, 그죠? 자, 차례로 표시하고요. 세로축에는 도수를 적을 거예요. 그래서 각 계급의 크기를 가로로 해야 되는 거야. 즉, 이게 계급의 크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정하게. 그리고 꽉꽉 채워서 그려야 돼. 이 네모들이, 이 직사각형들이 서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가로축이 계급의 크기, 그 다음에 세로축이 도수를 나타내는 직사각형을 차례로 그리면 히스토그램이라고 되겠죠? 자, 그럼 너네 학습지에 보면 1번, 2번, 3번이 있을 거예요. 빈칸을 한번 채워보고 혹시 모르겠으면 교과서 246쪽을 참고해서 한번 채워 넣어보세요. 자, 다 채워 넣었죠? 다 채워 넣은 친구들은 영상을 잠깐 멈추고 교과서 247쪽에 문제 1번 히스토그램을 직접 한번 그려보고 다음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들 그렸다고 생각하고 247쪽 도수분포 다각형을 한번 해볼게. 자, 히스토그램도 자료를 한눈에 전체적인 분포를 볼 수 있게 도와주지만 도수분포 다각형도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자, 도수분포 다각형은 이런 식으로 이제 꺾은 선 그래프처럼 생겼어요. 보면 이제 우선은
아까 우리가 그린 히스토그램을 선생님 들고 왔어. 이 히스토그램의 각 직사각형의 윗변에 중앙에다가 점을 이렇게 찍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점을 히스토그램에 먼저 찍고요.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에,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자, 이걸 반드시 해줘야 돼요. 이거 안 그려져 있으면 너네 감점이야. 자, 맨 끝에 히스토그램의 양 끝에 도수가 0인 계급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즉 0인 계급에다가 중앙에 점을 찍어서 이 점들을 선으로 연결한 게, 선분으로 연결한 게 도수분포 다각형이에요. 자, 이래서 도수분포 다각형도 지금 빈칸을 보면 학습지에 빈칸이 있죠. 그래서 교과서를 참고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의 영상을 보면서 채워 넣어 볼게요. 자, 다 채워 넣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계속 해볼게. 자, 근데 이 도수분포 다각형은 사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 선생님, 히스토그램을 먼저 그리고 나서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리려면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려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지 않아. 도수분포 다각형은 이 직사각형이 없는 부분이야. 즉 꺾은 선 그래프로만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거냐면, 계급, 똑같이 가로축의 계급의 크기와 세로축의 도수를 쓰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자, 점을 찍어주는데 각 계급의 계급값, 얘들아 계급값이 뭐였지? 그 계급의 중간값을 의미했었지, 그치? 계급의 가운데 값, 계급의 가운데 값에 해당하는 값에다가 도수를 이렇게 점으로 찍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도수분포표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만약에 계급이 45에서 50이고 도수가 1이야. 그러면 이 계급의 중간값, 즉 계급값인 47.5에다가 가로는 47.5고 세로는 1에 해당하는 점을 찍는 거예요. 즉 도수분포 다각형은 히스토그램을 직접 그리지 않고도 도수분포에서 직접 그릴 수 있는데, 도수분포 다각형의 점의 좌표는, 자, 우리 순서상 할 때 했었죠. 계급값, x좌표가 계급값이고 y좌표가 도수가 되도록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즉 계급값, x좌표가 계급값, y좌표가 도수가 되도록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꺾은선 그래프로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교과서 페이지 247쪽에 왼쪽에 조그만하게 적혀져 있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아요. 이것도 페이지 247쪽에 왼쪽에 있는 내용인데, 즉 어떤 내용이냐면, 선생님 일단 이거 지워볼게. 자, 이 파란색 직사각형의 넓이가 이 핑크색 넓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얘들아, 잘 봐. 자, 요 넓이가 요 넓이랑 같아요. 그죠? 맞아요? 요 넓이가 요 넓이랑 같아. 맞아? 또 요 넓이가 요 넓이랑 같아. 그리고 요 넓이가 요 넓이랑 같아. 그 다음에 요 넓이가 요 넓이랑 같아. 그죠? 이 넓이가 이 넓이랑 같아. 자, 이 정도 말해줬으면 너네가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파란색의 넓이와 핑크색의 넓이가 왜 같은지.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이 부분을 떼서 여기 쏙 넣고, 이 부분에 떼서 쏙 넣고, 이 부분을 떼서 쏙 넣고, 이 부분을 떼서 쏙 넣고, 쏙 넣고, 쏙 넣으면 핑크색 부분의 넓이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47쪽에 교과서 왼쪽에 있는 부분도 두 가지 사실 모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할 수 있겠지. 선생님, 자료를 전체적인 분포로 나타낸, 그 분포를 한눈에 보게 나타내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굳이 히스토그램만 하면 되지 왜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어. 자, 근데 얘들아, 도수분포 다각형은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로만 되어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두 집단을 비교할 때 꺾은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히스토그램은 두 집단을 한 그래프에 나타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직사각형이 겹치는 부분이 생기잖아. 근데 도수분포 다각형 같은 경우에는 두 집단을 한눈에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수분포 다각형을 이 이름을 붙이고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바로 풀어볼 건데 페이지 248쪽에 3번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오른쪽 그래프는 눈금을 잘못 보아 틀린 곳이 하나 있다. 그곳을 바르게 고치시오. 그죠? 어디가 잘못됐어, 얘들아? 선생님이 아까 도수분포 다각형 그릴 때는 계급값, x좌표가 계급값이고 y좌표가 도수가 돼야 된다 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됐죠? 그래서 너네가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릴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양 끝에 도수가 0인 계급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중앙에 점을 찍는 거를 빨먹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급값, 즉 계급의 중앙값에 점을 찍어야 되는데 이 계급의 끝값에 중간에 점을 찍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를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수학 역량 기르기 한번 볼게. 자, 지금 똑같은 자료를 정리해서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각각 하연이와 선우가 나타냈는데 그림이 되게 달라 보인다, 그지? 자, 이 해석이 왜 다른지 토의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얘들아 이게 지금 답이 이미 나와 있어. 내가 이거를 너네 등교 수업하면 PPT를 이용해가지고 생각할 시간을 해주고 했는데 바로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PPT를 그대로 들고 와서 수업을 하려니까 답이 이미 나와버렸는데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볼게요. 하연이랑 선우는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지만 서로 다른 이유는 지금 세로축에 해당하는 도수의 눈금 분포가 하연이는 큼직하고 선우는 조금씩이지. 즉 도수가 20, 20씩 차이 나고 선우는 80씩 차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우는 그 도수에 해당하는 도수의 값을 찍더라도 아주 조금씩 차이 나는 걸로밖에 안 보이지만 선우는 엄청 자료의 그 도수의 범위를 짧게 잘랐기 때문에 값이 엄청나게 변하는 것처럼 판매량의 차이가 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같은 자료의 그래프더라도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얘들아, 요 표시 있잖아, 요 표시는 중간 도수를 생략한다는 뜻에 해당돼요. 중간 도수 생략. 가끔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해서 쭉 내려가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도수분포 다각형과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지금 너네 보면 지금 프린트에 보면 물결 표시인가? 이 체크 표시 두 가지가 있죠. 이 체크 표시 두 가지는 교과서, 선생님이 아까 말로 하고 넘어갔지만 너네들이 필기를 안 한 부분, 교과서 247쪽에 도수분포 다각형은 히스토그램을 그리지 않고 도수분포에서 직접 그릴 수 있고 그 점의 좌표는 무엇인지를 적고요. 첫 번째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넓이와 합과 같다라는 거 적어두세요. 그리고 너네가 각각 한번 적어봐. 선생님이 아까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직사각형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막대 그래프와의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도수분포 다각형 같은 경우는 양 끝에 도수가 0인 계급이 있다고 생각하고 점을 찍는 거. 그 다음에 계급 값에다가, 즉 계급의 중간에다가 점을 찍어서 있는 거. 그 두 개 주의해야 된다는 거 너네가 따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